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옛 이야기와 전통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숨겨진 민속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의 한가운데 수확의 기쁨이 넘실 때는 10월 10일이라는 날을 깊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10일이 단순히 달력 속의 한 날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날은 풍요와 안식의 뒤편에 감춰진 조상들의 엄격한 금기와 오랜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실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날입니다. 옛 선조들은 이 날을 소홀히 대했다가는 한 해의 운수뿐만 아니라 가족의 평안과 다음 해의 풍요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10월 10일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은밀한 경고와 삶의 지혜가 이날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 심오한 의미를 함께 탐험해 보시죠. 매년 가을 황금빛 들녘이 가득한 10월은 우리 선조들에게 풍요와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기쁨과 함께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죠. 특히 10월 10일은 양력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음력 8월 하순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추수감사와 겨울 채비가 맞물려 다양한 민속 신앙과 관습이 깊이 배어든 날로 여겨졌습니다. 이날은 특정된 이름이 없지만 민간에서는 수확의 마지막 인사, 겨울 문턱의 예고편, 혹은 풍요의 여인이 지켜보는 날 등으로 불리며 단순한 하루가 아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이 교차하는 미묘한 기운이 감도는 날이었습니다. 곡식의 신과 대지의 정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한 해의 마지막 풍요를 기리며 다가올 계절을 대비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나 불교에서 특별한 성인이나 행사를 기념하는 날은 아니지만 민간 신앙에서는 10월 10일을 조상들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는 날, 혹은 가을 거디의 정점을 찍는 날로 여겼습니다. 이 시기는 추석이 지난 직후이기에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때였습니다. 선조들은 이날 조상님들께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구하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와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이듬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죠. 또한 가정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가신, 제아션들께도 소홀함 없이 정성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터전을 보살피는 터주신 등 모든 가신들이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애니미즘적 사상과 샤머니즘의 흔적이 이날의 관습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날의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평화와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었고, 이는 곧 선조들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수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10월 10일, 이날에 얽힌 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는 풍요의 여인이라 불리는 존재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들녘을 거닐며 곡식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고 농부들의 땀방울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곡식은 탐스럽게 여물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죠. 사람들은 매년 그녀에게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쳤고 여인은 그들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 풍요에 익숙해져 감사함을 잊고 수확의 기쁨 속에서 탐욕과 게으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고 이웃을 시기하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고 모든 풍요가 자신들의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의 여인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잊혀진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 가장 풍요로운 수확 직후의 어느 날, 즉 10월 10일에 홀연히 모습을 감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마을의 가장 현명하고 덕망 높은 노인에게 나타나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이 날, 너희는 진정한 풍요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내가 남긴 흔적과 금기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음 해에도 변함없는 축복이 내릴 것이나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가혹한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나눔이 사라지면 땅은 메마르고 하늘은 인색해질 것이다. 이 전설 이후 사람들은 10월 10일을 단순한 수확일이 아닌 풍요의 여인이 지켜보는 날,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는 날로 여기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모든 풍습과 금기들은 바로 그 여인의 경고와 조상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남긴 지혜의 조각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운명의 징후. 이날 자연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미래를 속삭입니다. 옛 선조들은 작은 징조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고 운명의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1. 민간 속설과 징조내내 아침 안개가 짙으면 풍년. 10월 10일 아침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 이는 이듬해에도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길조입니다. 안개가 대지를 촉촉하게 감싸듯 복이 온 땅에 퍼질 징조로 보았습니다. 곡식의 신이 내려주는 축복의 전령이라고도 여겼죠. 이날 비가 오면 다가올 겨울이 혹독하다. 만약 10월 10일에 비가 내린다면 이는 다가올 겨울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비는 땅의 기운을 차갑게 만들고 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을 암시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겨울 채비를 더욱 서둘러야 할 때임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하늘의 붉은 노을이 길게 지면 다음날 맑고 따뜻하다. 해질녘 서쪽 하늘에 붉고 긴 노을이 펼쳐지면 다음날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기의 안정과 함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징조로 조상들은 이를 보고 다음날의 일상을 계획했습니다. 까치가 집 주변에서 길게 울면 반가운 손님 또는 좋은 소식. 까치는 예로부터 길조를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10월 10일 집 주변에서 까치가 유난히 길게 울어대면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징조입니다. 이는 가족의 화목과 번영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뱀이 집 근처를 기어다니면 재물 손실 또는 불길한 징조. 가을이 깊어질수록 뱀은 겨울잠을 준비합니다. 만약 이날 뱀이 집 근처를 배회한다면 이는 불길한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거나 예상치 못한 재물 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로 여겼습니다. 뱀은 변덕스러운 존재로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에 특히 이날 보인 뱀은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밥솥 뚜껑이 저절로 열리면 집안의 경사. 밥을 짓던 밥솥의 뚜껑이 갑자기 저절로 열린다면 이는 집안에 기쁜 소식이나 경사가 생길 징조입니다. 조상신이나 가신들이 집안의 복을 점지해주는 행위로 보았으며 특히 혼인이나 출산 등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미줄이 방 안에 많이 생기면 기룬. 가을은 거미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10월 10일 집안, 특히 방 안에 거미줄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면 이는 재물과 행운이 얽혀 들어올 기룬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미줄이 돈과 복을 낚아채는 그물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돈을 잃어버리면 횡재수가 사라진다.
10월 10일에 지갑이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 한 해 동안 찾아올 수 있는 횡재수나 큰 재물운을 함께 잃어버리는 불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경솔함은 곧 복을 잃는다는 경고였습니다. 귀한 물건이 갑자기 깨지면 재물운이 상승. 평소 아끼던 귀한 물건이나 그릇이 이날 갑자기 깨진다면 이는 의외의 재물운이 상승할 징조로 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애군이 깨져나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절대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이날 밤의 꿈, 그 심오한 의미. 10월 10일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몽환이 아니라 미래를 예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날의 꿈은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렬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온화한 미소로 나타나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면 이는 조상님의 보호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길몽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면 이는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황금이나 은이 보이는 꿈. 꿈속에서 황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보거나 얻는 꿈은 강력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황금 덩어리를 줍거나 은화가 쏟아지는 꿈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올 길몽으로 사업이 번창하거나 횡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맑은 물을 보는 꿈. 맑고 깨끗한 물을 보거나 마시는 꿈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운세가 맑아질 징조이며 건강이 좋아질 길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탁하거나 더러웠다면 이는 근심과 걱정이 생길 흉몽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집이나 논밭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은 사업의 번창, 재물운의 상승,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될 길몽입니다. 불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태워버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불이 거세게 타오를수록 그 길몽의 기운은 더욱 강해집니다. 동물이 나오는 꿈. 돼지.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가장 대표적인 길몽으로 큰 재물과 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품에 안기는 꿈은 대박을 예고합니다. 뱀. 뱀이 나오는 꿈은 지혜, 권력, 재물 등을 상징하며 뱀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뱀에게 쫓기거나 물리는 꿈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용맹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큰 성공, 승진 혹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길몽입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거나 호랑이를 잡는 꿈은 최고의 운세를 나타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불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운세가 하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흉몽이니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은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둘 길몽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징조입니다. 3. 이날에 태어난 이들의 운명. 10월 10일에 태어난 이들은 가을의 기운을 받아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신중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며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경향이 있어 통찰력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 낙엽처럼 고독하고 감성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신념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심이 강하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끈기 있게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신뢰를 중요시하며 타고난 리더십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와 고집 때문에 때때로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타고난 지혜와 끈기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삶의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욱 큰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4. 이날의 좋은 이름. 한국 전통에서는 특정 날짜, 이름날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처럼 가을의 풍요와 지혜가 강조되는 날에는 그 의미를 담은 이름들이 특히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가을의 정취와 풍성함을 담은 이름들은 아이의 삶에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죠. 남자 이름 지훈, 즈준. 슬기롭고 공훈이 많음. 민준, 민준. 총명하고 뛰어남. 현우, 시엔유. 현명하고 도움을 받음. 태민, 타이민. 태평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등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지혜와 현명함을 강조하며 가을의 결실처럼 단단하고 깊이 있는 인품을 지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 이름 지혜츠회. 깊은 지식과 사리 분별력. 서연, 루이얀. 상스럽고 아름다움. 아름야린. 우아하고 맑음. 가을, 지아이. 아름다운 가을 등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가을의 고요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로움을 표현하며 삶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에 특별히 좋은 기운을 받는 이름 중 하나는 바로 지혜 츠웰입니다. 이름 그대로 깊은 지식과 사리 분별력을 뜻하는 지혜는 가을의 수확처럼 삶의 결실을 맺는 시기에 필요한 현명함을 상징합니다.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타고난 통찰력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학문에 깊이 정진하여 큰 깨달음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가을의 풍요로운 들판처럼 지식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부름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운명을 밝혀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지혜, 행해야 할 의식. 10월 10일은 조상들의 지혜를 기리고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행하는 의식과 전통은 단순히 옛 풍습이 아니라 우리 삶에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줄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날에 행해야 할 중요한 의식들입니다. 1. 추수감사 제례. 조상께 바치는 첫 수확의 정성. 목표.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에 대해 조상님들과 곡식의 신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자연과 선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준비물. 그 해에 새로 수확한 햅쌀쌀, 콩 등, 제철 과일, 감, 배, 햅쌀로 만든 송편이나 시루떡, 깨끗한 정화수, 신선한 가을꽃. 모든 음식은 정성을 다해 직접 만들거나 가장 신선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햅쌀은 한 해 동안 고생한 대지의 은혜를 상징하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기 및 방법. 이른 아침 가족 중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이가 주관합니다.
집안의 가장 깨끗한 곳이나 조상님을 모시는 공간에 정갈하게 상을 차립니다. 제물을 올린 후에는 깊이 절하고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의 평안과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이때 기도는 크게 소리내기보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야 그 효험이 더욱 크다고 믿었습니다. 후속 조치. 제례가 끝난 후 바친 음식들은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께 먼저 대접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먹여 조상님의 은덕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어떤 음식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감사히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상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가신께 드리는 소망,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의식. 목표. 집안의 여러 가신,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 등 애게 겨울 동안 가족을 질병과 불운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가정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원합니다. 가신들은 집안의 각 영역을 지키며 가족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준비물. 깨끗한 백미 한 접시, 맑은 정화수 한 잔, 신선한 가을 나무잎이나 가지 몇 개. 정화수는 새벽에 길어 올린 우물물이나 깨끗한 생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기 및 방법. 해질녘 저녁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갈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백미와 정화수를 집안의 중심이 되는 거실 성주신, 부엌 조왕신, 그리고 마당의 한편 터주신위에 각각 놓습니다. 각 장소에서 조용히 가족의 건강과 안녕, 재물 운을 빌고 가신들의 보살핌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때 소원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빌면 효험이 크다고 믿었습니다. 후속 조치. 재물은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거둡니다. 나무잎은 집 밖의 깨끗한 곳에 버리거나 땅에 묻고 쌀은 새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밥을 지을 때 소량씩 섞어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물은 집안의 화단에 뿌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3. 겨울 채비를 위한 씨앗 보관 의식. 다음 해의 약속. 목표. 다음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수확한 씨앗들을 해충과 아군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생명력을 보존합니다. 씨앗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과 풍요를 담은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준비물. 올해 수확한 곡식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탐스러운 씨앗표, 콩, 깨 등 깨끗한 천 주머니, 잘 말린 쑥이나 마늘 몇 쪽. 쑥과 마늘은 애군을 쫓고 씨앗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기 및 방법. 한낮, 조용하고 서늘한 곳에서 행합니다. 씨앗들을 정성껏 골라 깨끗한 천 주머니에 담고 그 안에 말린 쑥이나 마늘을 함께 넣어줍니다. 주머니를 묶으면서 다음 해에도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말을 속삭입니다. 이때 씨앗 하나하나에 생명의 기운과 희망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으로 의식을 진행합니다. 후속 조치. 씨앗 주머니는 내년 봄 파종 전까지 안전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절대 습하거나 해충이 많은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씨앗들은 이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가을밤 소원 빌기. 밤하늘에 띄우는 염원. 목표. 다가올 겨울과 새해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 사랑, 건강, 학업, 직업 등을 밤하늘의 정령들에게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가을밤은 하늘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준비물. 깨끗한 백지 한 장, 부신 앞엔 작은 양초 하나. 백지는 마음의 순수함을 상징하고 양초는 소원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시기 및 방법. 해가 진 후 맑고
청량한 가을밤에 혼자 조용한 장소에서 행합니다. 양초를 켜고 백지에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원을 적는 동안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친 후에는 양초의 불빛을 바라보며 소원에 집중하거나 가장 밝은 달이나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반복하여 간절히 빌어봅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베개 밑에 보관합니다. 후속 조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종이를 불태워 재를 흐르는 강물이나 바람에 실어 보냅니다. 이는 소원을 들어준 자연의 정령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종이를 다시 꺼내어 소원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 이날의 음식 전통. 풍요를 맛보고 나누다. 10월 10일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의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햅쌀 송편. 비록 추석은 지났지만 햅쌀로 만든 송편은 10월 10일에도 여전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이날은 그 해에 가장 마지막으로 수확한 햅쌀로 송편을 빚어 조상님들께 바치거나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풍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 해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햅쌀 송편은 이제 정말 한 해 농사가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뿌듯함을 담고 있는 음식이었죠.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 새로 수확한 쌀, 보리, 조, 콩 등 핵곡식으로 지은 밥과 다양한 요리들을 즐겼습니다. 햅쌀로 지은 밥은 그 자체로 영양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를 먹음으로써 온 가족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햅쌀밥에 햇밤이나 콩을 넣어 지으면 더욱 영양가 있고 의미 있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가을 제철 나물과 버섯. 산과 들에서 나는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 가을 제철 나물과 신선한 버섯을 채취하여 무치거나 볶아 먹었습니다. 이는 대지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자연의 기운을 몸 안에 받아들여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지혜로운 식습관이었습니다. 특히 버섯은 산의 정기를 담고 있다고 여겨 이를 먹으면 장수한다고 믿었습니다. 김장 준비 음식. 본격적인 김장은 조금 더 늦은 시기에 하지만 10월 10일은 김장에 필요한 배추나무를 선별하고 절이는 등 초기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하여 김장 준비를 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풍요를 잘 갈무리하고 겨울 식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김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시루떡을 만들어 가신들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절대 어겨서는 안 될 금기, 그 은밀한 경고. 10월 10일은 풍요로운 가을의 절정이자 다가올 겨울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조상들의 깊은 지혜와 함께 절대 어겨서는 안 될 엄격한 금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를 깨우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 따르는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운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이 금기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 곡식 낭비 금지. 풍요의 신을 노하게 하는 행위. 미신적 이유. 곡식은 대지의 정령과 조상들의 축복으로 얻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무례이자 한 해 동안 고생한 조상들의 노고를 짓밟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풍요의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였으며 그녀의 분노는 즉각적인 불운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곡식을 낭비하면 가난과 굶주림이 찾아오고 다음 해 농사에 흉작이 들게 됩니다. 집안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가족 간의 불화와 궁핍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풍요의 여인이 노하여 그 집안에 가난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밥 한 톨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2. 남의 밭이나 곡식에 손대는 행위 금지, 공동체의 화합을 깨는 죄. 미신적 이유. 남의 밭에서 곡식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깨고 땅의 신과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노력과 자연의 축복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불운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영적으로는 땅의 신과 조상들의 저주를 받아 그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아 그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은 패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3. 심한 다툼이나 불화 금지, 평화로운 기운을 해치는 독. 미신적 이유. 10월 10일은 풍요에 감사하고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심하게 다투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고 가신들이 집을 떠나게 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는 복을 불러들이고 불화는 애군을 불러들인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가 깨지고 질병과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가신들이 떠나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화목이 깨져 복이 달아납니다. 이날의 다툼은 겨울 내내 집안을 얼어붙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4. 밤늦게 빨래를 널거나 거두는 행위 금지, 어둠 속의 유혹. 미신적 이유. 밤은 옌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간이며 특히 가을밤은 영적인 경계가 옅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밤늦게 빨래를 널거나 거두면 어둠 속을 떠도는 악귀나 불길한 기운이 옷에 스며들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결과. 불길한 기운이 집안의 감돌아 가족들에게 나쁜 운을 가져오거나 악몽에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밤의 음기가 옷에 스며들어 악귀를 불러들이고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밤의 기운은 숨겨진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빨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5. 날카로운 물건으로 땅을 함부로 파헤치기 금지, 대지의 상처. 미신적 이유. 대지는 모든 생명을 품고 조상들의 영혼이 쉬어가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땅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은 대지의 신을 노하게 하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정령들이나 조상들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땅의 기운을 손상시키고 집안의 운기를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예상치 못한 사고, 재물 손실, 가족의 건강, 악화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땅의 신이 노하여 재앙을 내리거나 조상들의 평화를 해쳐 가문의 불운을 가져옵니다. 대지는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그 심장을 함부로 찌르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이발이나 손톱, 깎기 금지, 생명력의 소모. 미신적 이유. 옛 선조들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몸의 일부이자 생명력을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운기가 강한 날에 불필요하게 이를 자르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깎아내리고 나쁜 기운이 들어올 틈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몸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복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 운세가 약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소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훼손하면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애군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날 당신의 육신은 신성한 그릇입니다.
불필요한 변화는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7. 무의미한 나들이나 여행 금지. 집안의 복을 지켜라. 미신적 이유. 10월 10일은 가정과 조상에게 집중하고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여행은 집안에 머물러야 할 좋은 기운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날은 특히 집안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길에서 불운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집안에 있어야 할 복이 외부로 달아나 가정이 불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의 평안을 지켜야 할 날에 불필요한 외출은 예기치 못한 불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이 곧 당신의 요새입니다. 이날은 그 문을 굳게 닫고 안녕을 지키십시오. 8. 빈말이나 경솔한 행동 금지. 말의 무게를 깨달아라. 미신적 이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기운이 실린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10월 10일처럼 영적인 기운이 강한 날에는 경솔한 언행이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거나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약속을 함부로 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특히 금기시되었습니다. 결과,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자신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불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경솔한 언행은 애군을 부르고 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혀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9. 거울을 깨뜨리거나 더럽히는 행위 금지. 영혼의 창을 지켜라. 미신적 이유. 거울은 영혼의 창이자 애군을 막는 수호물로 여겨졌습니다. 거울을 깨뜨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치거나 집안에 불운의 문을 여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거울을 더럽히는 것 또한 자신의 모습을 불길하게 만들고 악귀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7년 동안 불운이 따르거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정신적인 불안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울은 영혼의 창이자 애군을 막는 수호물입니다. 이를 깨뜨리거나 더럽히면 불운이 깃들고 영혼이 불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거울은 당신의 또 다른 자아를 비춥니다. 그 모습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첨. 밤늦게 휘파람 불기 금지. 어둠 속의 부름. 미신적 이유.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예로부터 뱀이나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로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10월 10일처럼 영적인 기운이 강하다고 믿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어둠 속을 떠도는 불길한 존재들을 자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집에 뱀이 나타나거나 악몽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나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하여 금기시되었습니다. 밤의 고요를 깨는 소리는 예기치 못한 존재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10월 10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깊은 통찰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옛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은밀한 경고를 명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 그리고 따뜻한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